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코인 상황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이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7천억 원어치 정도를 보유한 거대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클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CNBC 뉴스 같은 데서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암호화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갤럭시 디지털 대표인데 루나에 투자를 했어요. 테라 루나.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근데 루나 코인이 $100가 넘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투더문 투더문을 외치면서 이 어깨에다가 문신을 새겼습니다. 루나. 뭐 루나를 막 찬양하는 찬양론자였는데 지금 아주 뻘쭘하겠죠. 이 사람이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조용하게 아무 얘기가 없다가 드디어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테라가 실패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마지막 마무리 내용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문신을 냈잖아요. 내 문신은 벤처 투자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다. 겸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가 없죠. 벤처에 투자할 때 벤처라는 건 리스크가 큰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 또 암호화폐 위험자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모두 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마이크 노보그라츠란 이런 거물도 이번에 겸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기고만장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중반에 그냥 제가 이 코인 미래가 밝은 것 같은데요. 에이다가 최고의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올라가요. 이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제가 찍는 것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막 우와와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코인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집 강아지가 찍어도 그때는 다 올랐습니다.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오른다가 아니고 뭔가 분석 비슷한 걸 해가면서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이 코인이 올라주니까 참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참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몇 번 맞췄다고 해서 그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건데 한두 번 요번에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비스무리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보셨죠 여러분? 네, 지금 돌아보면 어이가 없죠. 참 우리가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좀 더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도 좀 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겸손하고 써놓고 다녀야 되겠어요. 지금의 상황 이렇게 돌아보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즘 이거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앞으로 망할 것만 같은 이거 추가 대폭락은 결정적이다. 앞으로 70%는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전 저점 기록할 때는 긴축도 안 했고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았고 전쟁도 없었죠. 네, 맞는 얘기죠. 이거 다 설득력 있는 의견들입니다.
한참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좀 더 힘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까가 아니고 어디까지 꺼질까를 우리가 논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방어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를 강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폭락만 할 것이다. 조심하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그런 겁니다. 분명히 불안한 상황이고 금리 올리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혹시 너무 과하게 떨어져 버린 건 아닌가?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은 시험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과 우리들의 코인이. 그런데 그때는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경기 침체를 맞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코인이 발돋움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2018년 폭락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에는 전쟁도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2018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코로나에, 그리고 또 리세션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 거시경제. 그런데 2018년에는 코인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거 코인 사기 아니냐. 코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도전. 코인은 폰지 사기다. 새로운 사용자가 투입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래야 미래가 있는, 누군가가 내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사줘야지만 유지가 되는 그런 모델 아니냐. 이거 사기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고 2018년에 다 끝나는 줄 알았죠. 폰지 사기. 그런데 폰지 사기라는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폰지 사기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다른 아이템 갖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 말에 이 코인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빵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사기다 이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코인 역시 사기다. 여러 가지 토론도 많았었는데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인 줄만 알았던 코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금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일단 무시하고 지금 그런 분들 설득시키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나중에 신경 쓰고. 자,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코인도 지금 어려워진 거죠. 위험자산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란 게 언제까지 추락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나겠죠. 주식시장 이거 완전 망해서 빵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코인은 또다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겁니다. 마치 코로나 때 우리 함께 확인했잖아요. 모든 게 폭락했다가 금까지도 폭락했습니다. 그때 살아나서 회복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는 게 코인이었잖아요. 어쨌든 2018년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거죠. 적어도 사기가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다만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상황, 거시경제 이런 게 안 좋은 거니까 나중에 판만 깔아주면 다시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템은 좋은 거다. 아이템은. 자, 그런데 뭐 가격이 일단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힘든 시간들이 놓여져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25,000 찍었는데 그게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한참 더 빠져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주에 바닥 쳤다고 해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2018년 말에 폭락을 크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데 폭락하기 전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 V자 회복을 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때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락이 없다고 하여도 시간이 걸린다.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참 40% 지난 일주일 동안 50% 60% 이렇게 하락입니다. 와,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이거 어떡하나요? 그런데 냉정한 얘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20,000까지 빠진다면 와,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들은.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반토막 넘게 빠지는 겁니다. 지금에서 반토막 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와, 아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휴,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제롬 파월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게리 겐슬러, 바이든, 푸틴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우리들의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 기본적인 대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분산 투자 그리고 현금 보유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펀더멘털이 단단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덜 무너질 그 자리를 지켜줄 코인에 무게를 실어주자. 가능하면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네, 지금 제가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후원하신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파이넥스 거래소, 세계 최초의 자동매매 거래를 시작한 거래소인데요. 보트레이딩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업비트 트래블룰 멤버이고요.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이넥스의 또 다른 야심작 구조화 예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 또는 횡보장에 코인 개수 늘리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구조화 예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31,387달러. 이틀 후에 만기되는 옵션을 고르도록 할 텐데요. 목표가가 31,000달러.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누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만기되는 날 비트코인 가격이 31,000달러가 넘지 않으면 밑에 있으면 1.0027 비트코인을 돌려받게 됩니다. 0.27%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틀 만에. 연이자로 따져보면 77%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자, 그런데 31,000달러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1,000달러에서 익절을 해서 31,000달러 USDT로 받게 됩니다. 이것도 익절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죠. 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코인이 늘어나고 가격이 목표가보다 높으면 익절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너무나도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을까요? 만약에 31,000달러를 훌쩍 넘어서 33,000달러까지 이틀 후에 갔다. 그럴 경우 31,000달러에서 익절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희생하는 거죠. 이만큼을 희생하는 조건으로 이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 또는 횡보장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옵션 거래의 유동성을 가져와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익은 적게 하지만 안정적으로 늘린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코인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함께 기회비용도 높아집니다. 파이넥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구독자들께는 뭔가 좀 파격적인 할인이나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원가입 이벤트를 아주 파격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할인 코드, 무료 코인, 그리고 커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일반 거래소랑은 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국어 고객 서비스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조와 예금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넥스 거래소였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번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죠. 사진 공모전 마감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25일 꼭 기억하시고 아직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 이더리움 1개, 2등은 제 MEXC 거래소 레퍼럴 수익을 전액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MEXC 거래소 레퍼럴 수익 내역입니다. $529가 모였어요. 와, 생각보다 많이 제가 벌었습니다.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반 좀 넘게 이렇게 모였는데 현물로는 $57 커미션이 들어왔는데 선물로 $472. 와,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다 고수들 맞죠? 고수들이겠죠? 네. 어쨌든 뭐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에 이제 유저 몇 명당 몇 퍼센트 수익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것까지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가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말고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막 몇 퍼센트 몇 명당 이런 것까지 공개하면 그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제가 다 이렇게 공개하고 2등께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 4등, 5등, 6등 쭉 있고 행운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함께 응원하며 헤쳐나가야겠습니다. 모두 용기 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